최근에 일어났던 SKT의 이 해킹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본질. 이게 여러분 그냥 SKT의 그냥 서버만 해킹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면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AI와 인터넷 통신망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SKT를 통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빅데이터가 지금 다 해킹당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특별히 SKT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이 처음에는 SKT가 뭐 그 정도 아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일주일 지났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지금 털린 거,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이 그냥 일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터가 9.7기가가 사라졌는데 이 9.7기가 작은 거 같잖아요. 근데 딱 테스트로만 가져가서 종이가 얼마 분량이래요? 270만 페이지라는 거예요. 270만 페이지. 요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용량이면 대부분 다 테스트 파일이잖아요.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여러분 뭐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털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털렸다. 다 털렸다고요. 그냥 우리나라 SKT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털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막 이게 사람들이 두려웠더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음모론이다, 뭐 금융피해, 위치 추적 이거 안 된다, 뭐 가능성 낮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안심시키려고요. 그러면서 야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안 털렸다, 괜찮다. 근데 여러분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는 줄 아세요? 이체 피해 시나리오는 다만 이번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등 얻은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그러니까 이름, 주소, 주민등록증이랑 결합되면 2차 피해로 실제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해커들이요 맘만 먹으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크웹에서 실제적으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1만 5천만 달러에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여러분 거래가 이미 포착되었어요. 아니 뭐 위험하지 않는다고 뭐 얘기를 막 하더니 사실상 위험한 거는 뒤에 기사에 다 적어놓고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안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해킹에 대해서, 해킹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정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부 전 부처 유심 교체해라. 국정원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갈 사태 아니에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다 유심 교체해라. 정부의 전 부처에게 국정원이 말한 거예요. 국정원만 교체하라가 아니라 정부 전 부처에 유심 교체해야 된다. 공문 내렸어요. 왜? 이거는 단순히 국정원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제일 빠른 곳입니다. SKT만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 누가 있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조사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SKT 이 유심 정보를 보니까 중국 해커가 애용하는 방식으로 유출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그 해킹하는 방법이 누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냐, 중국 해커가 애용하는 방식. 중국 해커가 우리나라의 정보가 지금 중국에게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중국 기반 공격자 레드메션은 중동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의 수년간 BF 도어를 사용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속국되면요, 우리나라 모든 데이터들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중국이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발견된 사건만 보더라도 중국 해커에게 미 통신사가 당했는데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9곳이 당했어요. 추가 가능성도 있다. 중국 해커들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통신사 이미 장악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 해커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중국 해커들이 그 통신사에 들어가서 트럼프, 벤스 후보의 휴대전화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범인을 찾았나라고 말하는데 요 분야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범인 절대 못 잡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정보는 남지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찾는 거는 사막에서 바늘찾기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V3를 만들었던 이제 그 회사들이나 이런 인터뷰 관련 자료들 찾아보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왜 공격을 당했는지 알고 보호막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범인을 잡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군지는 정확히 잡지 못했지만 그 IP를 추적하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중국 해커들이 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누군지 특정 짓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중국 해커 조직이 공격한 대상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 미국이 1위에요. 그 다음 2위가 우리나라예요. 요게 여러분 중국 해킹 조직이 공격하는 대상 순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한국, 홍콩, 일본, 인도, 대만 이거 다 뭐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에 다 포함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중국을 에워싸서 중국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 나라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스파이 짓하고 정보 다 빼내고 약점 잡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고 그 정보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 문화, 경제 다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는 중국이 공격한 나라 중에서 뭐 인도, 대만 뭐 이런 나라가 2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는 우리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고교생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오산, 청주, 전투기 강제 시설 계속 사진 찍죠. 군 정보를 중국인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한미 연합 연습 자료 넘기죠. 어떻게 해요? 중국인이 와가지고 방하죠. 대구에서 또 지금 불났죠, 여러분.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해킹 사건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에서 그걸 해킹했을 가능성을 지금 사람들이 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거 단순히 중국에서만 외부에서만 들어와서 하기 쉽지 않다. 뭐라고 말해요? 내부 조력자가 있을 거다. 내부 조력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내부 조력자가 있을 거다. 어디에? SKT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이라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왜 하필 3사 중에서 SKT가 그리고 그 내부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를 3개월 설교를 들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KT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SKT에 대한. SKT의 지금 회장이 최태원이잖아요. 아까 여기 댓글 보니까 최태원이 이제 안 나오고 이빨 치료해야 된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대면서 지금 자리를 피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무슨 정신 나간 짓이죠.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전 국민이 지금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 치료를 한다고 못 나오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SKT가 지금 다 들쑤셔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 4월 30일 기사거든요. 이거 어제죠. 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최태원이
지금 SK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배하기 시작했느냐. 그게 바로 SK CNC를 통해서 지배하게 됐다. 이게 단독 기사가 KBS에서 나왔어요. 근데 요 SK CNC를 통해서 어떻게 SK를 장악해서 채태원이 지금 움직이면서 요런 일을 하게 됐느냐, 그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태원 회장이 SK 주식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데 SKT 계열사 IT 일감을 도맡은 회사, 그러니까 IT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 회사이자 최 회장 측 지분이 40%가 넘는 핵심 회사가 있어요. 그게 SK CNC입니다. SK CNC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요 CNC 회사가 IT의 일감을 도맡아 하는 회사이면서 최 회장 지분이 40%가 있는데, 이 최 회장이 원래 SK 주식회사에 0.5%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합병하면서 최 회장이 지금 SK의 진짜 실제적 그 지배자가 됐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병 전에 CN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에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구도였던 거야. 그래서 계열사들이 CNC의 일감을 계속 주면서 CNC를 의도적으로 키웠다. 그래서 SK를 채태원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요거에 대한 의혹이 어저께 딱 터진 겁니다. 근데 CNC를 단순히 SK 계열사들만 도와준 게 아니라 정부도 같이 도와줬어요. 요 CNC를 통해서 지금 IT 지금 뭐 유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이 요게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 뭐냐?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이 SK CNC는요, 뭐 하는 것이냐? 북한과 함께 IT 전문 권력과 함께 뭘 하는 거냐면 하나 프로그램 센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연구하고 있던 사람, 뭘 연구하느냐? 선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선거 개발. 앞에 뭐가 붙어요? 부정선거. 요 부정선거 개발을 북한 IT 기업과 함께 중국 단동에서 SK CNC가 2002년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2002년 요 일을 그냥 이 사람이 아무런 정부도 아니고 기업인데 혼자 했느냐? 아니요. 정부에서 도와줬어요. 어떤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이 김대중 정부에서 버퍼링이 난다고 하는데 혹시 버퍼링이 나나요? 네. 나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대중 정부에서 김정일과 공동으로 선거 개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요 시스템을 여러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요? SK요. 다산도 우리가 나눴었죠. 요 다산이 뭐라고 했어요? 다산 정리학원에서부터 나왔고, 다산 정리학호가 이 다산이라는 호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의 세례를 받고 다산이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그룹이 대표적인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IT 계열에서 일하지만 출판사를 하면서 누굴 도와줬어요? 한강을 도와줬고, 그래서 한강이 어떻게 해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수혜를 다산이 받았잖아요. 이 한강이 5.18을 통해서 예수의 이 가장 핵심적인 문학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걸 가장 가까이서 돕고 있는 게 다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그룹과 SK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김정일과 하나 돼가지고 선거 개발 시스템을 했던 것이 SK CNC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SK 요게 하나 프로그램 시무식 실제적으로 단동에서 열린 겁니다. 여기서 부정선거가 출발됐고 중국과 원래부터 SK는 완전히 하나 돼 있어요. 요게 그 예전에 제가 보였던 그림인데, 중국 단동에서 김대중, 김정일 서로 이렇게 남북하면서 북한 박사 40명, 그리고 다산, 그리고 SK, 여기서 이제 SK가 걸려가지고 요게 어디로 가면 LG로 넘어갑니다. LG. 그래서 LG에 지금 하이자가 지금 그 하이자 통신망이 LG로 쫙 깔려 있잖아요. 원래 SK가 하다가 그 SK가 안 되니까 LG로 그게 넘어간 겁니다. LG랑 SK가 지금 그게 가장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LG가 하이로 들어간 게 아니라 SK가 하이랑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에 걸려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LG가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이가 LG랑 편을 먹은 거고요. 거기에 1차 그룹이 원래는 SK CNC예요. 근데 요때 요 일을 가장 먼저 도와줬던 사람이 하태경.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태경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한석 구해요.
이 고한석, 구혜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빨갱이에요. 빨갱이. 간첩 사건으로 잡혔던 사람 고한석. 구혜우도 전대협 배후 조직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사람들이에요.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고한석이랑 구혜우 이 간첩들을 누가 풀어줬냐면 김대중이 풀어줘요. 김대중이 풀어주자마자 어떻게 해요? 햇볕 전체 기조 아래 북한과 IT 협력을 하기 위해서 풀어준 요 사람들이 SK텔레콤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SK CNC에 들어가는 거야. 그 CNC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기획부장 뭐 대기동하고 상무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 같이 하나 프로젝트, 그래서 중국 단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KT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과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언론화되지 않고 이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SK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저는요 이거 해킹당한 게 아니라 넘긴 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걸리기 때문에 해킹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거, 해킹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그냥 뭐 이름, 주민등록증 이런 정도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가 실제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김대중 이 5.18 세력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둥으로 넘어가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버드를 나오고 나서 뭐냐, SK 이 차이나 IT 인터넷 사벌 게이팅에서 베이징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SKT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앞장서 일했던 게 고한석이면서 이 사람이 간첩이다. 그리고 요 간첩이었던 고한석이 4년 동안 일을 하고 귀국한 다음에 뭐 하느냐, 민주당 싱크테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아요. 거기 원장이 누구예요? 김민석이에요. 김민석이 누구예요? 부정선거에 31.3%까지 맞춘 그 김민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요걸 다 맞출까요? 이 고한석이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에요.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중국에 가서 뭘 도와준 거야? AI 도와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2016년에 이거 위구르족에 실제적으로 도입했잖아요. 이게 CBDC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위구르족 있는데 가면 내가 칼 몇 번 쓰니? 칼 100번밖에 못 씁니다. 탄소세 적용해가지고. 위구르족이 완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중국에서부터 그 일을 도와준 게 고한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비밀이 다 지금 중국에 넘어서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거. 그 일을 가장 앞에서 했던 게 고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연구소에 누가 있냐면 고한석. 아니 빨갱이가 선거를 왜 연구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빨갱이에게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중국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의 가장 앞잡이, 예수에게 꼬리 잘리기를 당했지만 꼬리 잘리기 당하기 전에 가장 앞잡이 이렇게 박원순이잖아요. 박원순의 비서실장이 빅데이터 전문가인 누구예요? 고한석이에요. 와, 이것도 소름인데 이 고한석이 뭐예요? 박원순 꼬리 자르기 당하고 박원순 죽을 때 이거 살자 당하잖아요. 살자 당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 그 사람이 고한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 1시간 반 동안 통화하고 박원순과 실제적으로 만났던 사람. 여러분 이게 우연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당한 거예요. 살자 당한 겁니다. 이 고한석이 중국과 가장 친밀한 내통자이자 간첩입니다. 근데 그런 고한석이 유언장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유언장이 진짜 유언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다? SK CNC를 실제적으로 세운 사람이다. SK를 이끈 사람이다.
뭐 오늘은 요거는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나눈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제가 나눴던 부분이 예전에 나눴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나눈 겁니다. 이게 SK 실상이에요. SK가 이게 선거공직법에 걸리고 나서 LG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일의 선구자이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SK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좌파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요? 도와주고 있고 그것들을 빅데이터를 넘기고 있는 거다. 카카오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알리바바 손잡고 뭐 한국 기업 중국 진출 돕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런 앞잡이를 하다가 이번에 여러분 요것들이 폭로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들 보면 아시죠, 여러분? SK는 이거 안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이 엄청난 체제 전쟁이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보만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에게 정말 중요한 곳곳마다 이런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딱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일어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스페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정전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 정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킹입니다. 엄청난 해킹이 일어난 거예요. 이 스페인 전정 상태 아마 보시면 알까요? 스페인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까지, 프랑스는 일부죠. 까지 완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비상 상태가 선포될 정도로 엄청난 전쟁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 뭐 전화가 안 돼. 계산대 신용카드 다 안 돼.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전전이 실제로 끊기는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네 번째 나팔이 떼어지면서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면서 낮부터 밤까지 어두움이 계속된다고 말했어요. 어둠이. 기후위기라는 거짓 프레임을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이 스페인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시스템을 해킹하고 새로 그레이트 리셋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지금 한국과 스페인에서만 시작으로 일어났지 전 세계에 일어날 겁니다. 왜 한국이냐 스페인인가, 한국과 스페인이 먼저 일어나느냐, 그걸 이제 자세히 나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승강기 안에 사람들이 갇혀버리고,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도 못 찾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났죠. 지하철이 멈추니까 지하철 여기 그 내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끊기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 전 3년 반 가운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네 번째 나팔이 이 기후위기라는 거짓말 프레임과 함께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전전이 일어나요. 낮에도 어두워지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요런 일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이게 스페인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났을까요? 요 스페인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두 가지 의견을 처음에 냈어요. 어떻게 내냐? 첫 번째는 기후위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 해커 공격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러시아 해커가 2015년에 러시아 해커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세 곳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으며 23만 명이 정전에 시달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킹하고 나면 이 해킹을 통해서 정전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해킹일 가능성도 있지만 해킹이 아니라 이
태양광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 탈원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탈원전 하면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유럽이 2015년 이후 그 예수의 잘못된 협정, 파리 기후 협정 이후로 탈원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태양광 설치하면서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탈원전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양광을 의존하는데 태양광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해킹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해킹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사고도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카카오톡 먹통된 사건? 여러분 카카오톡 먹통 왜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불나서 됐어요, 불나서. 근데 단순 사고일 것 같으세요? 단순 사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8시간 동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빠졌을지, 삭제됐을지, 해킹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전되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다 빼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 카카오톡이 뭐 통됐잖아요. 이 불난 거 기억나시죠? 어디에 불났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디에 불났을까요, 여러분? 판교에서 불났죠, 판교.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이게 소름입니다. 요 카카오가 판교에서 불이 나가지고 서버가 먹통이 되는데 그 서버가 먹통됐던 그 카카오가 중국과 연결된 거 아시죠? 예수회와. 그 데이터 센터가 어떤 데이터 센터냐?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오 먹통됐는데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데이터 센터가 지금 뭐를 통해 다 일어나고 있냐면 SK CNC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정보가 다 중국에게 넘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중국에게 다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SK CNC를 통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개인정보가 그냥 유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카카오 정보가 다 넘어가고 있었던 거는 요 SK CNC를 통해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 친중 세력이니까 이거 막으려고 카카오 이거 막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카카오가 다 검열됩니다. 뭐를 통해서? SK CNC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SK가 중국에 백도어 제공한 거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SK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 SK를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두 가지로 넘어가서 첫째 해킹, 그죠? 둘째 사고, 불을 통해. 근데 요 해킹은 이번에 일어나는 거고 사고는 24년에 일어나는 거지. 24년에. 24년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해킹과 사고가 우리 빅데이터를 가져가는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사고 혹은 해커 때문에 스페인의 전전이 일어난 거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과 왜 스페인이냐? 스페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유럽의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은 아시아의 빅데이터 센터예요. 스페인은 유럽은 여러분 예수의 본것입니다. 지금 유럽과 이 한국,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의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이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들 다 모입니다, 여러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스페인 아라곤의 데이터 프로젝트로 3.2.9조 원을 투자하고 아마존도 투자하고 여기 가면 여러분 그런 빅데이터 센터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여기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최대 전전이 딱 일어나는 거야.
여기가 얼마나 유명한 빅데이터 센터냐면 SKT가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어요. 왜? 여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이 MWC 2025년 여기서 열려요. 스페인에서. 여기서 모든 정보와 모든 AI 통신 데이터 센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다 모였었습니다. 매년. 그만큼 스페인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특별히 25년에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이 SK가 이 스페인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맺었는데 180년 역사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했습니다. 데이터 구축 운영 이거 어디서 하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SK와 스페인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중국과 연결돼 있어요. 중국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1대1로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SK가 그냥 중국에게 넘겨갔지만 이게 걸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SKT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계속 스페인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스페인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적인 빅브라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빅브라더를 만드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2002년부터 중국을 도와줬던 게 SK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냐? 네트워크부터 데이터까지 AI로 혁신한다. 이 AI 혁신을 지금 유럽 중심, 그러니까 예수의 본부에서 SKT가 중국을 힘입어서 힘을 합쳐서 AI로 전 세계 빅브라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1대1로. 이게 나비 프로젝트잖아요. 여러분 나비 프로젝트 나비 뭐 기억나지 않으세요? SK의 로고가 뭐예요? 나비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하나의 사건에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스페인에서 그냥 정전이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해킹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SK가 25년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대회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AI 데이터 센터, AI 기지국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공개할 거다. 여기 지금 전 세계 기술이 다 모였거든요. 전 세계 기술이 다 모인 곳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전이 일어난다. 그 정전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데이터들이 유출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고 나서 어떤 게 유출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선관위의 서버에 그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걸 예언하는 사람들, 파월 또 빌 게이츠도 이거 말했죠. IMF도 이거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 이거 이후에 이제 뭐 오냐? 2개가 온다, 2개. 3개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후위기가 온다. 그리고 뭐 말하냐? 사이버, 금융 테러가 온다. 그리고 생화학, 다른 무기가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요게 여러분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예언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큰 나비 프로젝트라는 일 안에서 스페인과 우리나라 1대1로의 처음과 끝이죠. 1대1로의 처음과 끝에서 지금 그 해킹이 일어난 겁니다.